네, 저희 은행업종 커버하시는 김수현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연구원님, 그 과거에는 소개팅을 이제 많이 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그 연구원님 그 세대의 소개팅이라고 하면은 이 빵집에서 주선자들도 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소개팅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하셨죠? 아니죠. 저도 이제 MZ 세대 아니죠? 네, 맞아요. 네, 저는 MZ 세대고요. 근데 요즘에 그 진정한 MZ세대, 그러니까 좀 어린 친구들은 소개팅을 재정립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기 싫다.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잠깐 보고 밥 먹으러 갈지 그때 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저희 때도 이제 카페, 커피숍 같은 데서 잠깐 보고 네. 헤어지고 그런 거는 있었죠. 아, 빵집에서요? 아니요, 커피숍에서. 네. 빵을 파는 커피숍이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팅의 개념을 재정립하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바로 은행업을 재정립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이제 금융권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이제 가속화한 그 매개 역할을 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 소개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개념을 재정립하다 은행 3.0이라는 주제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카오가 이 은행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반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먼저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무인도에 가시는데 네. 그 무인도에 가는데 유일하게 앱 하나만 딱 남겨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앱이요? 남기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문득 생각이 나는 거는 주식 앱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은 굉장히 특이하신. 현생에서 내 돈이 네.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으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제 본능은 연결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저는 아마 카카오톡을 남길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이런 또 네, 그래서 그 연결이란 거는 굉장히 무섭고 인간의 본능인데 카카오톡이 이제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앱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특징은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실패할 정도로 카카오톡이 그 선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 완벽한 플랫폼 사업자가 뱅킹 비즈니스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나왔던 게 선 플랫폼 그리고 후 뱅킹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미 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 놓고 진출을 했다는 게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은데 저희의 오늘 주제가 은행업의 개념을 재정립하다였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은행들과 확실하게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측면부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상품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특이했던 거는 은행의 기존 상품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예금, 뭐 대출, 맞아요. 송금. 근데 이제 카카오는 금융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뭐 쪼르기, 뭐 나눠서 옛다 용돈, 뭐 네. 이런 좀 어떤 그런 좀 감성 터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상품으로 보면은 상품의 이제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게임화된 요소들. 뭐 26주 적금 같은 네. 경우는 처음에는 그거를 달성하면은 프렌즈나 이런 카카오의 그런 캐릭터를 선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휴 업체들과 이제 그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을 하죠. 그리고 SNS에서 내가 이 26주 그 적금을 이만큼 했다라고 친구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서 이런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임 통장인데요. 모임 통장은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을 100% 활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모임 통장에 이제 카카오톡에 이제 친구들을 초대하는 이런 그 카카오톡의 API를 활용을 해서 그런 상품 유입을 했던 대표적인
뭐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상품 측면,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접근을 하는 그 방식부터 기존의 은행업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셜 이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이 이제 예전에 그랬는데 소셜적인 측면도 이러면은 카카오뱅크에 좀 녹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모임 통장이 대표적인데, 보통 은행들의 상품은 고객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선형적인 구조로 연결되는 맞아요. 거였다면은 이 카카오뱅크의 그런 모임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에서 고객 간에 이런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고객 간의 연결 효과가 훨씬 큰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카카오톡의 이제 대표적인 단톡방 네. 효과가 이제 이 모임 통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임 통장으로 인해서 MZ 세대뿐만 아니라 보통 어르신들이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40대 이상, 5, 60대까지 이제 유입하는 대표적인 계기가 되었고, 사실 이게 모임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 계좌,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의 계좌를 공유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은 사실 그런 거를 애시당초 포기하는데 카뱅은 그런 법률이나 규제망을 약간 브레이크해서 이걸 잘 해소해서 만들었던 아주 혁신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라는 그런 앱을 저희가 통칭을 할 때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자신들의 상품만 또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의 그런 상품도 팔아주는 뭐 중개자의 역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기존의 이 은행과 차별화되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 뭐 기존의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객의 어떤 돈, 자산을 자신들의 금융상품으로만 백업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앞으로 금융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고객의 자산을 자기네 그 상품으로 백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순 중개, 삼자 중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플랫폼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그 삼자 중개 역할을 이제 빠르게 하고 있고, 뭐 카드라든가 그다음에 증권 계좌, 심지어는 이제 연계 대출, 네. 이런 것들을 하게 됐죠. 이게 가능했던 거는 카카오뱅크가 자체적으로 상품을 제조하는 것들이 많지 않고, 또 고객에게 훨씬 더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내가 카드를 더 팔아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 고객에게 더 많은 초이스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 카드사들과 파트너 제휴를 맺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은행업을 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경영진의 뭐 능력,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느 점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거를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지, 이런 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기업 내부적으로도 좀 강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제 대부분 전통 은행들 같은 경우 과거에 뭐 자산을 얼마만큼 늘리고 뭐 이익을 얼마만큼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KPI에 이제 반영이 됐다면, 성과 평가할 때. 네, 카카오뱅크는 고객 경험에 훨씬 더 많은 중점을 뒀던 네. 것 같고요. 그리고 KPI도 이제 독특하게 MAU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 약간 행동심리학적으로 고객에게 접근을 했고, 상품들도 보면은 이제 감성 터치라던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사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원앱 전략. 은행 앱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맞아. 많잖아요. 네.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부터 이제 되게 간결한 UI UX를 가지고 고객 편의성에만 이제 집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은행들도 KPI가 이제 MAU로 바뀌었어요. 네. 네. 뭐 이제 은행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은행 그 KPI에 통일도 넣으면 통일도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은행원들의 승진에 결정적인 네, 네. 기여를 하는 게 KPI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꾸는 그런 추세죠. 그만큼 뭐 내부적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고, 은행업 전반에 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충분히 그러면은 이런 은행업의 개념을 재정립했다라는 점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를 좀 내다봤을 때는 카카오뱅크의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플랫폼을 하나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 플랫폼은 절대 고객한테 과금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과연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고객한테 과금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에게 굉장히 많은 그 초이스를 주고 대신에 수익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 보면은 신용카드사들이 지불하는 게 대표적으로 모집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 카카오뱅크에서 이 카드가 가입이 됐을 때는 카드사들은 모집원한테 줄 돈을 카카오뱅크한테 주겠죠.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플랫폼 전략인데, 그래서 이 플랫폼 전략이 타겟하는 수익은 바로 이제 세일즈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가 지불하는 노동 비용, 은행이 지불하는 PB들한테 지불하는 비용, 이것들을 다 본인들의 수익 그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소호 대출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셀러들이 점점 많아지고 종로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매장들, 오프라인 매장들은 거의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온라인 셀러에서 사실 대출을 하기가 어려워요. 은행들이. 왜냐하면은 이력이 없잖아요. 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들이 많고, 그리고 뭐 담보로 잡을 만한 그런 자산도 그런 것도 좀 볼 없죠. 수가 네. 힘들겠죠. 네, 이력도 없고 그런 담보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온라인 셀러의 특징은 만약에 플랫폼 상에서 이게 굴러가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이제 매출이, 그러니까 재무적 그렇겠네요. 데이터가 됐던 고객의 리뷰가 돼서 리뷰를 보고 이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죠. 이 사업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업사이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온라인 셀러 대출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소호 시장 진출하는데 이제 하나의 좀 결정적인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이 은행업의 개념을 재정립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또 기대할 만한 요인이 많다는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팅은 영원님 좀 어떠셨는지? 오늘 소개팅 좋았고요. 네. 뭐 새로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좋은 기업에 한해서는 앞으로도 그 소개팅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